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조금이나마 당연히 제가 받다가 이게 넘치거든요, 지금. 그걸 나눠야죠. 그래서 그거를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는, 어찌 보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걸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이자 감성 음유시인 조규찬. 그는 어려서부터 유명 작곡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음악을 접했고 발표하는 노래마다 작사, 작곡, 편곡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하며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뮤지션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뮤지션이지만 뒤늦게 유학길에 올라 공부를 마치고 실용음악과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로 데뷔 21년,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는 조규찬의 음악 인생을 만나봅니다. 정보대학교에서 네. 실용음악과 교수님으로 이제 학생분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 모습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뭔가 조곤조곤 잘 가르쳐 주실 것 같고. 그렇죠. 교수님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은 어떠신가요? 사실 가르친다는 일이 상당히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거라고 해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전달해야 학생들이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그 얘기는 제가 그만큼 연습을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년 동안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 같이 하면서 저도 이미 알고 있던 거지만 한 번 더 다지게 되고 공부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책상에만 앉아서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훨씬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조규찬 씨가 워낙에 또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네. 그 젊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 젊어 보이세요. 더 젊을 때 그때 시행착오 모든 젊음이 그렇듯이 많았습니다. 음악적인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제 것이 되죠. 체득을 하게 되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배우기만 하면은 빨리 목표 지점에 이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느꼈던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떠먹이고 있습니다. 네. 한 숟갈 한 숟갈. 네네네. 제 선친께서 네. 작곡을 하셨습니다. 예명을 쓰셨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라, 화, 랑이라는 네. 예명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닐리리 만보, 무너진 사랑탑. 릴리리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 네, 이 노래를 만드신 네, 네. 무너진 사랑. 무너진 사랑. 주크박스신데요?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청포도 사랑. 청포도 사랑. 파란색 노래 하얀. 또 있지 않나요? 예, 뭐 그 외에도 다수의 곡이 자,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가게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화랑 작곡가가 아버님이신 거고, 네. 그다음에 유성이 가수를 네, 하셨던 포크 어머님. 싱어셨어요. 예. 제가 잘 압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분이 계시군요. 네, 조 트리오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제일 왼쪽 보시기에 제일 왼쪽 이제 조규천 씨가 이제 저희 큰 형이고요. 그녀. 그다음에 작은 형 조규만 씨. 네. 다 줄 거야의 주인공. 네. 이 그리고 다줄 거야. 예, 그리고 그 옆에 잘생긴 사람. 옷도 제일 밝은 옷을 입으셨어요. 네네네. 신경 썼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규찬.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 아내인 가수 혜이. 네, 주댐무. 예, 주댐무로 활동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녀의 동생인 처제 소희가 또 있습니다. 티티마 티티마 출신이죠. 전 말씀하셨죠. 가족이 다 모두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음악. 그러니까요. 예? 야, 그러니 이 벌써 축복받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말이 여실히 증명이 네네. 되잖아요. 그 아버님 이야기를 좀 더 좀 해보죠. 네. 네. 이미자 씨, 남인혜 씨를 발굴한 분이 아버님이세요. 예. 이미자 씨 노래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네. 남인혜 씨 노래. 남인혜 씨. 똑똑똑 빨간 구두 소리. 아가씨. 네. 빨간 구두 아가씨.
식으로 아, 이제 모창까지는. 아 그래. 네, 일단 가수만 나오면은 난 노래는 다 나와. 와,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그렇게 가수도 발굴하시고 작곡도 하셨으면 어렸을 때부터 가수분들을 자주 볼 기회가 많으셨겠어요. 예, 남일의 선생님은 제가 직접 뵌 적이 있죠. 예, 실제로?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처럼 네. 너무 비슷하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약간 좀 그런 톤이신데, 많이 천천히. 예, 저희 아버지하고 만나서 연습하시는 장면도 많이 뵀고요. 아버님의 노래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를 위해서 작곡을 해주신 게 있어요. 한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동요. 예, 예. 어.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옆에 피아노에 앉히시고 저한테 반주해 주시면서 악보 보고 노래해라. 물론 시창이 그때 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몇 번 이렇게 멜로디를 쳐주셔서 듣고 바로 불렀죠. 예, 그게 뭔데요? 제목이 산으로 강으로라는 동요였어요. 즉 좀 들려줄 수 예. 있어요? 산으로 갈까요? 강으로 갈까요? 너도 나도 손을 잡고 씩씩하게 갑시다. 이런 동요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감미롭게 부르는 네, 근데 동요는 또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동요치고는요, 네. 이 도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너도 나도 도약. 손을 잡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상당히 음악적으로 저에게 뭔가 그 자극을 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님께서 한창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어느 날 오후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에 부엌에서는 칼국수가 끓고 있고요. 어머니가 칼국수를 하고 계시고 저는 거실에서 이 동요를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하시는 거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잠깐 그러고 사실은 그 순간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건데 그게 저에게 각인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어가 회귀하듯이 그 순간으로 제 기억이 항상 회귀를 해요. 예.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제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멜로디, 따뜻한 토요일 오후, 그 오후의 온기, 칼국수의 그 향,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남매를 꿋꿋하게 키워주신 분이 바로 어머님이시죠. 네. 그죠? 네. 예, 유성희 여사님도 포크 가수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또 CCM 주로 이제 찬양을 위해서 네. 헌신을 하셨죠. 교회 개척도 하셨고. 사실은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젊은 날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바르게 서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저에게는 값지고 감사한 부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또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예. 어땠습니까? 그 미국에 있다가 이제 공부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고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그 의식은 없으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씀들을 이틀 동안 제가 와서 이틀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손을 잡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으셔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걱정 마시라는 말씀 드리니까 그때 이제 편하게 눈을 예. 감으셨군요. 편하게. 그래요. 예. 그래서 참 끝까지 참 감사한 분이 어머니라는 존재 아닌가. 예. 그 와중에도 그 상황에도 다시 한번 예. 그 조트리오 이야기를 또 네. 해보도록 하죠. 네, 형제분들 이야기. 삼형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려서도 음악으로 어떻게 교감을 많이 나눴습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사실 그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머리가 굉장히 짧고 얼굴이 새카맸어요. 까마셨어요? 예, 그리고 이 반팔 티 있죠? 티셔츠. 그 안쪽은 하얗고 요 아래쪽은 새카맸어요. 다리도 반바지로 기준으로 그 아래쪽은 새카맣고 그 위는 하얗고 그 정도로 산으로
들로, 냇가로, 강으로 뛰어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선친께서 사실 피아노를 제일 가르치려고 제일 노력했던 형제 중에 제일 노력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왜였을까요? 그 아마도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애국가에 그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하루 종일 TV 에, 방송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오후에 이제 만화 보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이제 화면 조정 시간에 이 끝나고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때 애국가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 화음을 넣었거든요. 아, 애국가의 화음을요? 예, TV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화음을 막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더니 어머니하고 같이 얘 좀 보세요 하시고 나서 이제 산으로 강으로 이 작곡이 나왔고 아, 그리고 그렇게 순서가 되는 네네, 거군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저를 잡아다 앉히셨죠 피아노에. 그래서 피아노를 계속 가르치려 하셨는데 이제 배우긴 배웠지만 도망가기가 더 바빴죠. 친구들이 계속 저를 불러내니까. 산으로도. 예,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강으로. 개구리 잡으러 가자. 치캐러 가자.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수력 쪽으로 수력 채집 쪽으로 오. 이제 초등학교 시간을 다 보냈죠. 예, 그랬기 때문에 형들하고 교감할 시간이 없었어요. 음악적으로. 뭔가 상상하기로는 피아노 앞에서 세 형제가 앉아서 네.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네. 산으로 강으로. 그런데 형들은 그때부터 벌써 기타를 치고 음악을 듣고 팝을 듣고 그때는 또 팝이 우리나라의 전성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메리칸 탑 14, 탑 40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김기덕 DJ 네, 김기덕님이라든가 김광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팝 위주의 그렇죠. 가요계가 사실 팝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팝들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형들은.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될 때쯤부터 이제 저의 귀에도 형들이 녹음해 놓은 그 카세트 테이프에 있는 팝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저도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요. 작곡도 시작했고 형들하고 어떤 녹음을 시작했냐면은 그때 이 카세트에 보면은 리코더에 보면은 굉장히 사실 좀 원시적이긴 합니다만 카세트 테이프 꽂고서 레코드를 누르면 녹음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녹음되는 품질이 상당히 사실 낮잖아요.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거를 놓습니다. 그리고 메인송을 부르는 사람이 제일 가까이 앉고 기타 치는 사람이 그 옆에 뒤로 앉고 제가 제일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했냐면은 코러스를 했어요. 아, 예, 오. 화음 화음 넣는 넣고. 네, 그걸 하고 주로 제일 앞에는 큰 형 아니면 작은 형이 그리고 큰 형이 노래할 때는 작은 형이 기타, 작은 형이 노래할 때는 큰 형이 기타. 이래서 자작곡들을 그렇게 녹음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어떠냐 이제 모니터하고 그럼 친구들이 이제 1절 끝나고 나서 2절 시작되면 아직도 안 끝났어. 또 시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집에 와서 그걸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습작의 시간들 그리고 같이 비지스의 음악 듣고요. How Deep Is Your Love 이런 거. 형들은 그런 작업을 않고 맨 막내 동생한테만 그 가져가서 평가받고 오고. 아마 형들도 다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삼형제가 다. 네, 그래서 그 테이프를 하루는 제가 가져가고 하루는 큰형, 하루는 작은 형. 그래서 자랑하고 또 거기에 호응하는 이제 나름의 팬층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들이 또 집으로 놀러 와요. 그래서 예, 그들이 앉아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작은 발표회도 공연이 하고. 되는 거네요. 네. 그 와이프분이 유명한 가수 혜희 씨 있잖아요. 네. 주댐무라는 제가 참 어렸을 때 많이 부르고 네. 자랐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도 참 궁금해요. 아, 그 거짓 같은 우연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거짓 같은 우연. 네. 가사인가요?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짜고 만들어내는 우연처럼 들릴 정도로 우연이 그 어떤 그 일정 기간 동안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마주친 거죠. 예, 의도하지 계속, 않았는데. 예, 계속 마주치고 서로를 보게 되고. 활동을 같이 하셨었나요? 근데 저는 사실 혜희 씨가 어떤 가수인지 전혀 몰랐고 그날 처음 그 주대무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주대무라는 곡이 그 유정현 씨 작곡인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가요에 이런 곡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곡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하는 가수가 있구나.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누구냐, 넌? 예, 쿠구궁 무너지는. 오. 예, 그래서 굉장히 반했죠, 음악적으로. 그런 상태였는데 또 제가 그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제 아내도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괜찮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근데 사실 어떤 그 음악적인 면면이 한 번 봤지만 저에게 강한 임팩트를 줬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아내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끼셨을까요? 연예인으로서 혹은 인기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려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그 라이브 할 때 그 어떤 진중한 모습이나 진지한 모습이나 또 겸손한 모습이나 이런 모든 그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야, 그래서 살다 보니 몇 년 사셨어요? 지금 2005년에 2004년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 2005년이니까 10년 정도 됐나요? 10년? 만 10년? 네. 근데 안 깨졌어요? 저는 아직도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조기찬 교수님이 참 데뷔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네. 금상을 받으시면서 네. 이제 딱 유희열 씨도 거기 네, 유희열 씨도 네. 거기 출신이죠. 예. 그때 노래가 뭐였었어요? 제가 부른 노래가 무지개라는 자작곡이었죠. 자작곡. 예. 네. 본인이 악기 하나, 본인이 다루는 악기 하나, 피아노라든지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혹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을 본인이 불렀어야 하는 연주하면서. 그게 규칙이었던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죠. 고등학교 때 작곡을 했다고요? 네, 고등학교 때 무지개라는 곡 작곡을 했고요, 작사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데뷔하면서 박선주라는 가수 네. 앨범에서 1집 앨범에서 그 소중한 너라는 듀엣곡을 제가 작곡을 해주면서 네. 원래는 그 듀엣을 할 남자 가수가 따로 있었어요. 오. 근데 그 가수가 그 어떤 이유였는지 그 계획이 좀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때 이제 프로듀서가 김종진 씨였어요. 아 예. 김종진 선배님이셨는데 봄, 여름, 가을, 네네네. 겨울에 네가 한번 들어가서 불러봐. 비슷하신데요.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태관 선배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건 어때 하셔가지고 박선주 씨도 크게 반대 안 하고. 그래서 나왔죠. 근데 그 곡이 타이틀곡이 아니었는데 그냥 막상 앨범이 나오고 나서는 그 곡에 반응이 와서 이제 어느 정도 히트성이 됐죠. 그러니까 무지개, 소중한 너 다 고등학교 때 그럼 다 네, 만드신. 고등학교 1, 2학년 때. 1, 2학년 때.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왜 창작하시는 분들은 왜 좀 시련을 겪는다거나 네. 이렇게 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은 곡이 잘 나온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그런 시련들이 영감을 주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은 너무 행복하시지 않으실까요? 네, 만약에 시련을 정말 꼭 당해야만 그런 멋진 발라드 곡이 나와야 한다면 결혼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런 음악을 위해서. 불행이 오지 않을까요? 예, 농담입니다만 그 사실 맞죠. 예, 그 시련을 겪은 경우에 그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발라드를 슬픔을 담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슬픔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빨강을 얘기하더라도 그 빨강 안에 얼마나 많은 또 그 세분화되는 색채가 있습니까? 그렇듯이 슬픔이라는 것도 하나의 슬픔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마치 작가가 자신이 삶 속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온 어휘들을 한 땀 한 땀 엮어가듯이 음악적인 언어로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코러스의 귀재라고 불려요. 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그 아까 참, 전에도 코러스도 하나의 독립된 분야다라고 강조하셨죠? 뒤에서 어떤 하나의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하거든요. 보컬 쪽에서는 사실 백그라운드 보컬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러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코러스라는 것이 단지 뭐 뚜비두와 우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그 편곡, 작곡, 하나의 곡 그리고 사운드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도 감성적으로도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2010년 도련 유학을 탁 떠나는 겁니까? 네. 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펙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다. 스펙이 아니다. 예, 스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어찌 보면은 필드 커리어잖아요. 이미 현장에서 다 제 경험이 경륜이 쌓여 있고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시점까지 만들어 왔던 음악 그게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이론적으로. 그럼 어느 대학교로 무엇을 전공하러 떠나신 건가요? 일리노이 주립대에서요. 네. 그 재즈 스터디. 재즈 스터디. 예, 굉장히 재즈 명문이잖아요. 스터디. 예, 거기 그 학교가 상당히 좀 그 고지식한 학교죠. 그래서 이론 공부를 굉장히 좀 그 철저하게 시키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졸업을 잘 안 시키고. 졸업이 어려운 학교군요. 예, 그런 학교죠. 그렇게 가니까 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이 심각한 고민이 되거든.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 과목 A 학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전과목,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뭐 사실 그 학부도 아니고 그 대학원이니까 네. 조금만 부지런히 하면 A 학점 다 나오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겸손하신 말씀을 또 자랑을 또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시네요. 조규찬 씨가 뭐 아버님, 부모님들도 음악을 다 하셨고 교수님께서 네. 근데 그런 가족적인 영향 말고 조규찬 교수님께서 영향을 받은 가수분은 누구일까? 갑자기 문득 영향을 받은 네. 어떤 분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 어찌 보면 노래를 부르는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분의 음악적인 면면을 보고 정말 자극을 받았던 분은 조용필 선배님. 조용필. 예, 조용필 선배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또 존재시죠. 그분의 음악이 제 생활 속에서 계속 흘렀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겨울이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을 유재하 님이 앨범에 발표하기 전에 조용필 님이 먼저 발표하셨거든요. 그 곡을 받아서 남희 님의 그 슬픈 인연 그 곡과 함께 나란히 그 두 곡이 라디오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그 구름이 많이 낀 겨울날이었는데 어둠침침한 날이었는데 방에서 혼자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그 두 곡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쭈그리고 마치 새우처럼 이렇게 굽어서. 예, 굽어서 이렇게 쭈그리고 누워서 그 두 곡에 침잠했던 그 순간이 글쎄요, 제가 음악할 때 저의 서정적인 부분에서 어떨 땐 거의 99%가 되기도 해요. 그 정도로 그 어떤 문화적인 충격 혹은 자극이 컸던 거죠. 그리고 조용필 선배님은 뭐 고추잠자리라든가 또 단발머리라든가 사실 명곡이 너무 많잖아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들어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음악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음악적인 자극을, 문화적인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언제나 있죠. 또 교수님께서 또 미담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죠.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오시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한 것에 몇천 배, 몇만 배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받은 것에 비해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전해지는 것 자체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조금이나마 당연히 제가 받다가 이게 넘치거든요, 지금. 그걸 나눠야죠. 그래서 그거를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는, 어찌 보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걸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꿈도 궁금하군요. 우리 학생들하고 사실 언젠가는 필드에서 또 만날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언젠가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음악인이 되겠죠. 네. 그런 음악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좋은 음악들을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하고 싶고요. 그 음악을, 제자들과 함께한 그 음악을 제 아이에게도 자랑스럽게 들려주고 싶고 아내에게도 들려주고 싶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아내와 아들과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